도시의 주거 형태는 단순한 건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적절한 주거 형태는 시민들의 건강과 풍요로운 삶을 만들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기능을 균형 있게 만들고 그 도시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더 나아가 주거 형태는 이웃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는 주거 환경은 사회 통합의 기반이 됩니다. 결국 주거 형태는 주택난, 도시재생,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집, 그리고 그 집들이 모여 이루는 도시의 모습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그려내는 캔버스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주거 형태는 어떤가요? 대부분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근현대 건축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도시형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형 한옥은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지어진 독특한 주거 형태인데요. 전통 한옥의 정서와 근대적 생활 양식의 조화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도시형 한옥의 등장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 동안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전통 한옥을 도시 환경에 맞게 변형한 새로운 주거 형태가 필요했습니다. 이 시기 등장한 전문 주택 개발업자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정세건입니다. 그는 1920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부동산 개발 회사인 건양사를 설립하고 북촌을 시작으로 서울 곳곳에 도시형 한옥 단지를 건설했습니다. 특히 가회동 31번지, 익선동 166번지 등은 그의 대표적인 개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시형 한옥은 전통 한옥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도시의 좁은 대지와 현대적 생활 양식에 맞춰 변형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통 기역자, 디귿자, 미음자 형태로 좁은 도시 택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고 전통 목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벽돌, 유리, 함석 등 근대적 건축 재료를 부분적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간 구성은 마당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공간 구성을 유지하되 대청을 중심으로 침실을 분리하는 등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추구했습니다. 여기에 수도와 전기 설비를 갖추고 환기와 일조권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하면서 현대적 편의성을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도시형 한옥은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요한 증거물인데요. 1:1 주문 생산에서 벗어나 상품화된 대량 생산 방식을 도입하면서 주택 생산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좁은 택지와 밀집된 도시 환경에서도 전통적 주거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식민지 상황에서도 한국의 주거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도시형 한옥은 대부분 1930년대에 지어진 것인데요. 주로 가회동, 삼청동, 개동 일대의 북촌 지역과 도남동, 안암동, 신설동 등에 집중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도 도시형 한옥이 대거 지어졌고 현재 집단 혹은 개별 단위로 서울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로 한옥 밀집 지역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생긴 곳도 있고 은평 한옥마을처럼 2000년대 이후에 조성된 곳도 있습니다. 북촌 지역 북촌 한옥마을, 경복궁 서측 지역, 인사동, 도나물로 등인데요. 은평 한옥마을은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현대식 한옥마을로 2017년에 완공된 새로운 한옥 주거단지입니다. 그만큼 도시형 한옥은 우리나라의 주거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시대를 달리하여 철거되거나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옥 밀집 지역은 보통의 주택가와 마찬가지로 선형의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골목에서 이웃을 만나거나 낯선 방문자에게도 개방된 장소로서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이런 과정이 쌓이면서 골목은 공공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효율성과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주민들이 스스로 장미골목이라는 공공공간을 만들었던 용두동 한옥밀집 지역도 재개발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정기환 교수는 그에 져서 한옥적응기에서 도시와 건축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에 있다. 사적인 역할과 공적인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용두동 장미골목의 경우 주민들 스스로가 골목길을 가꾸며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골목길 즉 공공공간을 담론의 장으로 만듦과 동시에 자기 마당과 마루를 골목길로 개방함으로써 장소와 커뮤니티를 확장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도시형 한옥은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삶의 요구를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이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주거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모델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형 한옥은 우리의 주거 문화와 도시 경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서울시는 북촌 가꾸기 사업을 통해 도시형 한옥의 보존과 현대화를 추진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보존을 넘어 현대인의 생활 양식에 맞춰 한옥을 재해석하는 시도로 주목받았습니다. 우선 자연재료 사용과 전통적 공간 구성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경관으로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북촌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등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옥 밀집 지역은 아니지만 청량리 부흥주택지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집집마다 골목을 활용하며 평상을 내놓고 화분을 두면서 이웃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유지되는 도시 조직은 주어진 조건에 적응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능동적 태도, 생각,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급속한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